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대금 결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금 결제는 특히 수출상에서는 무역거래에 있어서 놓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대금 결제는 매도인의 그래서 무역거래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결제 조건 중요하죠. 그리고 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떤 물품을 수출했는데 대금 결제가 지연이 되거나 대금 결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회사의 모든 업무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금 챙기는 거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항상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무역계약은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매도인은 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을 매수인에게 공급하고 그 물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매수인은 이러한 매도인의 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의 인도에 대해서 그 인도를 수령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그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되겠죠. 계약과 일치하는 물품과 서류를 제공하고 매수인은 이를 수령한 이후에 대금을 지급하겠죠. 대금 결제. 대금 결제는 결제 통화. 결제 통화는 어느 나라 통화로 할 것이냐, 그리고 결제 방법, 어떤 식으로 결제할 것이냐, 그리고 결제 시기는 언제 할 것이냐, 먼저 할 것이냐, 나중에 할 것이냐, 아니면 동시에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펴보시겠습니다. 매도인에게 중요한 수단인 대금 결제 수단을 현금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환어음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환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이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한 바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 내용에 대해서는 뒤편에 다시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우선 현금에 대해서 살펴보면, 현금이라는 것은 수출상에게는 가장 확실하고 정확하고 좋은 방법이죠. 현금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면 신용장 열 필요도 없죠. 현금으로 딱 받으니까, 그죠? 그리고 매도인에게 가장 확실한 결제 수단의 하나겠지만은 실제로 또 현금 결제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현금으로 한다는 얘기는 바이어가 현금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불편한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또 수출상이 현금을 수금하러 출장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송 보관에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동 중에 분실, 도난 위험성 매우 높죠. 누가 돈 냄새를 맡았다 그러면 또 좋지 못한 무리들이 그런 것을 알았다 그러면 또 위험성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외국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시 유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현금 결제가 그래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금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때는 어떤 때가 주로 되느냐 하면 그 국가에서 신용장을 제대로 열 수가 없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어들 자체도 그 무역에 대해서 금융거래가 원활하지 않고 무역을 잘 모르는 바이어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신용장 개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도 무역을 하는 그런 국가의 상대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현금 결제를 많이 사용하는 나라 볼 것 같으면 아프리카 쪽에 많이 그런 나라들이 있고요. 동유럽에도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이 오래된 패턴이지만 동일한 방법으로 현금을 지급하는데 한 번에 주는 경우도 있고요. 세 번에 나눠주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에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금도 결제 수단의 하나이다.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환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멀리 있는 채권자에게 현금, 좀 전에 현금을 설명을 드렸지만 현금 이 대신에 어음이나 수표 이런 거를 보내가지고 결제하는 방식을 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환이라 이렇게 부르면 결제가 외국환이라 그러면 그 결제 통화가 우리나라 환이 아니구나, 우리나라 통화가 아닌 통화로 현금 대신에 어음이나 수표 이런 것들을 보내서 결제하는 방식이 외국환 결제 방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또 그 외국환으로 들어왔을 때는 우리 원화로 바꾸려면은
자, 교환 비율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자국 화폐와 그 결제 수단인 외국 환가의 교환 비율, 그것을 환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당연히 이 정도의 개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환은 장소에 따라서, 자, 국내에서 행해지는 환거래는 내국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국제 간의 대차를 결제하는 그런 거래는 외국환 거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동 방향에 따라서 보통 환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하는 것을 순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채권자가 하는 것을 역환이라고 부릅니다. 자, 순환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순환은, 자, 송금환으로 채무자가 은행에서 대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채권자나 수취인에게 송금해 줄 것을 의뢰하면서 보내는 게 순환의 일환인데요. 자, 송금한 수표 먼저 보겠습니다. 송금한 수표는, 자, 디맨드 드래프트라고 합니다. 디맨드 드래프트. 그런데 수입업자가 은행으로부터, 자, 송금 수표를 발급받아 가지고 수출업자한테 다시 우편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은 그 우편으로 받았을 때 수출업자가 그것을 다시 은행에 갖고 가서 원화로 교환을 하겠죠. 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TT가 있는데요. TT는 글자 그대로 전신을 통해서 수입업자가 수출자의 계좌로 송금을 합니다. 그러면 TT 슬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보통 이제 송금을 했을 때는 바이어가, 자, 은행에 얼마를 송금했다라는 그 내용이 있잖아요. 자, 은행에서도 돈을 받고 교환하면 항상 영수증 같은 걸 발행합니다. 그럼 그 서류를 보면은 얼마가 송금이 됐구나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 TT는 그 계좌로 이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확인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편 송금환이라고 있습니다. 우편 송금환은 어떤 거냐면 수입업자가 요청을 합니다. 수입업자의 요청에 따라서 송금은행이 지급은행에 일정 금액을 지급해달라고 위탁을 하는 우편안을 발행해 가지고 지급은행으로 딱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송금 우편환이라고 합니다. 자, 역환이라는 말, 자, 아까 순환 역환 했는데요. 역환이라는 것은 추심환으로서, 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을 청구할 때 사용하는 환을 역환이라고 합니다. 자, 무역에서 쓰이는 추심환은 외국환으로서 지급지가, 자, 외국으로 되어 있잖아요. 외국으로 되어 있는 수표를 은행이 매입하거나 추심 의뢰를 받아서 외국 은행이 지급을 청구해 가지고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자, 환어음이 발행이 되는데, 자, 환어음 발행될 때 환어음 발행인이 지급인에 대해서 채권 금액을 수취인이나 또는 그 지신 또는 소진에게 무조건 지불해 줄 것을 위탁하는 유통성을 띤 유가증권이 환어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볼 것 같으면, 자, 환어음의 당사자는 크게 수취인, 지급인, 발행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어음을 발행하는 발행인은 매도인이 되겠죠, 그죠? 돈을 지급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거니까 수출상이. 그리고 이 뭐냐면 지급인은 누구냐면은, 자, 신용장에서는 개설인이 될 거고요. 추심 방식에서는 매수인이 될 겁니다. 자, 신용장 방식에서도 환어음을 첨부를 합니다. 그러면 환어음을 첨부를 하면 그 신용장 개설인이 되겠죠. 그다음에 수취인은, 자, 발행인 또는 발행인이 지정하는 제3자를 수취인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환어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어음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일람불어음하고 기한부어음이 되겠는데요. 자, 일람불어음은 결제가 바로 되는 어음, 자, 사이트 드래프트라고 하죠. 자, 그래서 결제가 즉시 이루어지는 어음이 일람불어음이 되겠습니다.